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저 이라크 선수 뭐 하는 거죠? 이강인 선수 얼굴을 가격하는데요? 미친 거 아닌가요? 어젯밤 10시에 열렸던 한국-이라크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에서 충격적인 상황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강인 선수가 상대 이라크 선수에게 먼저 안면을 가격당하고 퇴장까지 당하는 일이 발생한 것인데요.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의 행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클린스만호가 아시안컵 최종 모의고사에서 이라크의 승리, A매치 6연승과 7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은 6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뉴욕대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라크와 평가전에서 전반전에 터진 이재성의 선제결 승골을 끝까지 지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난해 9월 사우디아라비아와 평가전부터 매경기 승전골을 울리던 클린스만호는 이날 역시 승리하며 6연승을 내달렸습니다. 이 6경기에서 클린스만호는 모두 무실점으로 승리했고 총 20골을 퍼부었습니다. 지난해 9월 7일 0대0 무승부로 마친 웨일스와 평가전까지 더하면 무실점 행진은 7경기 연속입니다. 이날 상대한 이라크는 국제축구연맹 랭킹이 63위로 23위인 한국보다 40계단 낮지만 아시아 국가 중 랭킹 10위권 수준을 유지해왔고 2007년 동남아 아시안컵에서는 우승을 차지한 전력도 있는 저력의 팀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손흥민을 비롯해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등 유럽파 핵심 자원을 대거 벤치에 앉히고 교체 자원으로 분류되던 선수들 위주로 선발 명단을 채워 넣었습니다. 이에 오연규가 최전방을 맡고 정우영, 이재성이 좌우 공격수로 나섰습니다. 황인범과 홍현석이 중원에서 공격 전개에 나섰고 수비형 미드필더로는 박용우가 배치됐습니다. 수비는 왼쪽부터 이기재, 김영건, 정승현, 서령우가 포백을 구성했고 김승규가 골키퍼 장갑을 꼈습니다. 한국은 경기 초반 이브라임 바에시, 아미르 아라마리 등 이라크 미드필더진에 몇 차례 기회를 내줬으나 실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반을 지나면서부터 한국은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며 경기를 주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슬슬 한국은 점점 공격 템포를 찾았습니다. 전반 19분 정우영이 서령우의 크로스를 받아 머리로 방향을 바꿨지만 아쉽게도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왼쪽 측면 풀백 이기재를 시작으로 미드필더 자원이 패스게임을 했지만 플랜 B 조합들은 아직 완벽하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전반 23분 이기재의 크로스 이후 오연규 침투가 매서웠습니다. 낙하지점을 잘 포착한 오연규가 뒤로 빠져가 다이렉트 슈팅을 했는데 이번에도 아쉽게 골키퍼 품에 안겼습니다. 한국은 이라크가 밀집 수비를 하면 빠르게 반대로 전환해 빈틈을 노렸습니다. 오른쪽에서 서령우가 과감하게 전진해 공격 숫자를 늘려 낮은 크로스를 시도했습니다. 대표팀 선수들은 박스 안팎에서 공간이 생기면 과감한 슈팅으로 이라크 골망을 조준했습니다. 전반 29분에도 빠른 원투 패스로 오른쪽 측면을 공략해 이라크 수비를 흔들었습니다. 오연규가 골망을 흔들었지만 전 상황에 파울이 선언돼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국은 후방부터 다시 차근차근 빌드업을 진행했습니다. 계속 이라크의 골문을 두드리던 한국은 전반 40분 이재성의 벼락같은 중거리 슛으로 리드를 잡았습니다. 페널티 아크 오른쪽으로 공이 흘러나온 것을 이재성이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으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재성의 A매치 10호 골이자 2021년 11월 17일 이라크와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골을 넣은 이후 781일 만입니다. 전반을 마친 클린스만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벤치에 앉아있던 유럽파들을 모두 투입하며 풀 전력을 가동했습니다. 하지만 쉴 틈 없이 이라크를 몰아쳤음에도 기대했던 골은 좀처럼 터지지 않았는데요. 후반 21분 손흥민이 수비수의 골키퍼까지 제치려다 골키퍼 손에 걸려 넘어진 듯 했으나 심판은 페널티킥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후반 31분에는 이강인이 오른쪽에서 올린 코너킥을 조규성이 타점 높은 헤딩슛으로 마무리한 것이 골대 오른쪽으로 살짝 빗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 막바지에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후반 39분 문제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른쪽 사이드라인에서 경합이 붙었고 이강인이 먼저 공을 잡은 상황에서 수비를 젖히려다 위치가 좋지 않게 됐고 이강인은 다시 공을 뺏으려 했습니다. 이때 서로 발이 부딪히는 충돌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라크의 아흐메드 야히야 선수는 이강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강하게 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가격당한 이강인은 당연히 저항했고 야히야는 욕을 하며 다시 이강인의 안면을 주먹으로 강하게 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황당하게 2번이나 얼굴을 가격당한 것인데요. 당장 주변에 있던 선심이 말릴 정도였고 선심이 이라크 선수에게 강하게 경고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주심은 두 선수 모두에게 옐로카드를 줬습니다. 이에 이강인 선수는 말도 안 되는 판정이라며 심판에 거세게 항의를 했는데요. 2번이나 맞은 건 이강인인데 똑같이 옐로카드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미 이강인이 옐로카드가 있었다는 것이고 경고 누적으로 인해 퇴장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이나 가격당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똑같이 경고를 받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미 손흥민의 페널티킥 장면 역시 VAR이 없이 페널티킥을 선언하지 않아 판정이 이상했던 이날 주심은 황당한 판정으로 아시안컵을 앞둔 한국 대표팀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이 싸우게 된 한국은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해갔고 추가 득점은 없었지만 실점도 내주지 않으며 한 골차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이번 판정에 대한 네티즌 반응입니다. 얼굴을 손으로 쳤는데 퇴장이 아니라니 거꾸로 가는 판정이네. 이런 더러운 시합에는 출전을 하지 말자 아님 초강력 대응하던지. 상대팀도 이겨야 하지만 심판의 오심도 이겨야 하는 경기들이 될 것 같은 느낌임. 4대0 경기를 1대0으로 만드는 주심 수준. 앞으로 아시안컵에서 보게 될 판정들입니다. 오늘이 예고편인 듯. 예방주사 잘 맞았다고 생각함. 중동에서 치러지는 대회에서 항상 벌어지는 일임. 심판도 문제지만 그 전에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압살하는 게 필요함.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 퇴장이 아시안컵과는 연계가 되지 않아 10일부터 열리는 아시안컵에서는 출전 정지 징계 없이 정상적으로 출전한다고 대한축구협회가 밝혔습니다. 앞서 바로 며칠 전 이강인은 아시안컵 출전을 앞두고 PSG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습니다. 프랑스 슈퍼컵인 2023 트로페 대 샹피용에서 결승골을 터뜨리며 경기 최우수 선수 MOM까지 차지한 것입니다. 이강인의 활약으로 PSG가 우승컵을 차지했는데요. 프랑스 언론에서도 집중 보도했듯이 이강인은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프랑스 구신민은 이강인은 아시안컵 출전을 앞두고 있는데 눈에 띄는 활약을 했다. 경기 시작 3분 만에 덴벨레의 좋은 패스를 받아 골을 넣은 선수가 이강인이다. 이강인은 기동성이 뛰어나며 바르콜라와 좋은 호흡을 보였다. 전반 30분 멋진 원투 패스를 주고받기도 했다고 극찬했습니다. 풋볼 프렌치 뉴스는 이강인은 빠르게 득점을 했고 놀라운 오버헤드킥까지 선보였다. 만능 미드필더 면모를 보여주며 인상을 남겼다. 가을에 보였던 기량 저하 모습과는 대조적이었다. 국가대표 합류 전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중원에 배치된 이강인은 3분 만에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비티냐의 롱패스가 우스망 덴벨레에게 향했고 덴벨레는 곧바로 중앙으로 공을 넘겨줬습니다. 이강인이 달려들어 마무리했고 PSG는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습니다. 경기는 PSG의 2대0 승리로 끝이 나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강인은 경기 최우수 선수로도 선정됐습니다. 이날 이강인은 득점을 비롯해 패스 성공률 96%, 키패스 1회, 크로스 성공 1회, 결정적 기회 창출 1회, 유효 슈팅 2회, 드리블 성공률 100%, 인터셉트 2회, 태클 2회 등 공수양 면에서 눈이 부셨습니다. 이강인 특유의 전진성도 잘 보여주면서 맨 오브 더 매치 MOM을 수상했습니다. 곧 열리는 아시안컵에서도 이강인의 멋진 활약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번 아시안컵이 중동에서 열리는 만큼 이런 심판의 판정이 큰 변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이러한 상황을 모두 이겨내고 부상당하지 않고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꼭 64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차지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